도시는 온통 회색이었다. 회색의 흙, 회색의 하늘, 회색의 물. 아침에 방송탑은 매일 같은 문장으로 하루를 열었다. 색의 시대는 오류였고 무채색은 구원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마저 회색이었다. 나는 이름을 가진 뒤로 스스로를 거의 부르지 않았다. 아리. 회색의 혀에서 미끄러지는 낯선 음절. 나를 부르면 과거가 돌아올까봐, 과거가 돌아오면 색이 따라올까봐, 색이 따라오면 내가 발각될까봐. 나에게만 색이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사물에는 색이 없고 사람에게만 있었다. 분노는 푸른 불꽃처럼 타올랐고 슬픔은 옅은 노랑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사랑은 검은 안개였다. 어둠이 아니라 달을 숨기는 구름의 종류 같은 것, 형체가 없고 가까울수록 더 짙어지는. 처음 그걸 알아챘을 때 나는 성인식 전의 아이였다. 교단에서 배운 대로 색의 신화를 부정하고 있었지만 주머니 속에서 몰래 굳어가는 작은 두려움은 부정할 수 없었다. 두려움은 색이 있었고 그 색은 내 몸 안에서 자랐다. 도시의 중심엔 멜라닌 사제단의 성소가 있다. 멜라닌은 세계 시대에 존재했다던 물질의 이름이지만 여기에선 신학의 말이다. 그들은 감정의 명암을 연구했고 감정의 명암으로 사람을 분류했다. 성소의 폭도엔 계절이 없었다. 시간표만 있었다. 고요한 자 오전 9시, 절제된 자 오전 10시, 회복 중인 자 11시. 나는 11시에 불렸다. 내 기록에는 늘 회복 중이 적혔다. 회복은 목적어가 없는 동사였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향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사제 하나가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회색의 눈동자, 회색의 속눈썹. 그에게서 아무 색도 보이지 않았다. 아리,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해라. 설명할 언어가 없습니다. 그럼 비유를 써라. 당신의 말투는 마른 장작처럼 들립니다. 불이 붙으면 오래 갑니다. 하지만 불이 붙을 수 없는 수분을 해마다 더해 넣는 느낌이에요. 당신에게 불은 나지 않겠죠. 사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내게만 보이는 떨림. 우리는 색을 다시 부르려 한다. 색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 도시의 숙제다. 누가 색을 빼앗았죠? 인간이. 그럼 왜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인간은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다. 돌려드린다는 말로 소유를 정당화한다. 그때 나는 그가 잠깐 푸르게 타는 것을 보았다. 부끄러움이었다. 부끄러움은 늘 푸르다. 숨길수록 짙어진다. 나는 시장에서 일했다. 회색의 배추를 팔고 회색의 빵을 잘랐다. 사람들의 손이 오갈 때마다 미세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먼지에도 색이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젓갈색이었다. 돈을 건네는 손바닥은 종종 잿빛으로 말랐다. 잿빛은 피곤의 색이다. 어느 날 아이가 왔다. 그의 눈동자는 거의 투명했다. 투명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이 통과하는 상태였다. 아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장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뭘 찾니? 내가 물었다. 맛. 아이가 말했다. 회색의 맛. 빵은 어떠니? 빵은 빵 맛이 나요. 회색의 맛을 찾고 있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음은 빨리 희미해지는 분홍이라서 군중 속에서 위험했다. 대신 눈을 깜빡였다. 회색은 맛이 없다고 배웠지? 네. 그래서 맛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의 두 손은 따뜻했다. 열은 색을 만든다. 나는 그에게 물컵을 건넸다. 물은 무색이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아이가 마실 때마다 물속에서 작은 녹색이 번졌다. 안도. 너의 안도는 녹색이구나. 그게 제 색인가요? 그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이의 눈두덩이 위에서 한 줄기의 파랑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이해의 색이었다. 이해는 빠르게 지나가서 잡히지 않았다. 성소는 도시 전체의 재판소였다. 교단은 색을 증거라 불렀다.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 몸에서 특정한 스펙트럼이 측정된다고 했다. 분노와 공포와 쾌감이 겹치는 대역을 허용되지 않는 빛이라 불렀고 그 대역이 검출되면 유죄였다. 나는 그 재판에서 증언자로 불렸다. 색을 본다는 이유였다. 사람들은 나를 감정의 거만사라 불렀다. 멋있는 이름이었지만 그 말은 결국 또 다른 회색의 집이었다. 피고는 젊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무덤처럼 잠겨 있었다. 그 주위의 공기는 거의 검지 않았다. 검은 안개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랑이 없었다는 뜻이다. 증인을 부르어. 주교가 말했다. 나는 단상 위에 섰다. 관객석에서 유리의 마찰음이 올라왔다. 모아지는 시선은 움직일 때마다 납작해졌다. 증인 피고의 색을 말하라. 그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색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빛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색이 고인다거나 번진다거나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겐 안전합니다. 그를 사랑하려는 사람들에겐 위험합니다. 방청석의 공기가 얕게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의 가장자리에서 아주 옅은 노랑을 보았다. 슬픔은 늘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늦게 나타났다. 주교가 다시 물었다. 증인, 내가 보는 색은 법이 될 수 있나?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은빛이었다. 깨끗하지 않고 긁히면 소리를 내는 금속의 은빛. 법은 빛이 아닙니다. 법은 틀입니다. 빛은 틀을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통과하는지 막는지. 무엇을? 서로를. 그 순간 법정의 천장이 느리게 어두워졌다. 저녁 방송 준비였다. 불이 꺼질 때 도시의 어둠은 더욱 회색이 된다. 나는 푸른 부끄러움이 주교의 목을 타고 어깨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를 다시 만난 것은 비가 오던 오후였다. 비는 색이 없는 선율이었다. 빗줄기가 모이는 물웅덩이마다 소실이 적혀 있었다. 도시는 소실을 관리했다. 소실은 낭비가 아니라 정책이었다. 아이의 옷은 젖어 있었다. 젖은 천은 회색의 결을 선명하게 만든다. 맛을 찾았니? 못 찾았어요. 근데 알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왜? 맛을 아는 순간 다른 사람의 입맛을 의심할 것 같아서요. 나는 아이를 성소의 뒷마당으로 데려갔다. 거긴 오래된 유리돔이 있었다. 유리 속의 공기는 마치 과거의 공기처럼 달았다. 나는 돔의 문을 열고 아이를 밀어넣었다. 여긴 소리를 모으는 곳이야. 색이 아니라 소리요. 색은 소리를 닮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지만 색은 자주 증거가 되곤 해. 소리는 아직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가 더 안전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반짝임은 색이 아니었다. 물리였다. 우리는 여기에 잠시 숨을 거야. 누구에게서요? 색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색을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싫어한다고 말하지. 하지만 증오와 갈망은 자주 같은 대역에서 나온다. 돔의 공면에 비가 쳤다. 박자의 밀도가 달라질 때마다 나는 아이의 주위를 흐르는 녹색의 결이 진해지는 걸 보았다. 안도는 소리에 약했다. 소리는 안도를 자라게 했다. 사제단은 결국 우리를 찾아냈다. 유리돔의 문턱에 회색의 그림자들이 섰다. 그림자들은 스스로 그림자라는 걸 몰랐다. 빛을 부정하는 세계에서 그림자는 법적 실체가 아니었다. 주교가 들어왔다. 그는 내 앞에서 멈췄다. 아리, 내가 본다는 그 색을 우리에게 넘겨라. 넘길 수 없습니다. 왜? 그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내 눈을 넘겨라. 눈이 색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상처. 주교가 잠깐 고개를 기울였다. 미세한 파랑이 그의 귓불 뒤에서 흔들렸다. 이해였다. 이해는 여전히 빠르게 스쳤다. 너의 상처는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을 찾으면 색은 사라집니다. 색은 책임을 먹고 자라지 않아요. 색은 통과하는 것을 먹고 자라요. 통과? 나를, 당신을, 우리를. 아이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아이의 손에서 녹색과 흰색이 번갈아 떨렸다. 흰색은 이 세계에선 정의되지 않은 색이었다. 무채색의 사전에서도 흰색은 길게 설명되지 않았다. 설명할 언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가 필요 없어서. 나는 아이의 손등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너는 내 안에 있는 빛이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전 그냥 지나가요. 그때였다. 돔의 천장에 번개가 쳤다. 번개는 소리도 색도 법도 아닌 것이었다. 순간의 선포. 돔 안의 공기가 팽창했다가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지만 내 눈엔 한 가지가 보였다. 도시 전체의 서린 회색이 아주 조금, 정말 근소하게 투명해지는 것. 주교가 숨을 들이켰다. 방금 무엇을 본 것이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 것이 아닌 것을 보는 법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주교는 그 자리에 서서 늙어 보였다. 늙음은 색이 아니라 온도였다. 한 번씩은 금속은 쉽게 데워지지 않는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아이가 그를 불렀다. 선생님. 주교가 멈췄다. 맛을 보셨어요? 무슨 맛? 회색의 맛. 주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말랐다. 아직. 그럼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회색은 맛이 없어서 맛이 있어요. 그날 이후 성소는 법정을 잠시 닫았다. 도시의 방송은 며칠 동안 정전처럼 꺼졌다가
간헐적으로 켜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불안은 회색을 더 짙게 만들었다. 나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빵을 자르고 물을 건네고 가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색은 사라졌다. 대신 소리가 남았다. 소리는 나를 해치지 않았다. 색이 나를 향해 몰려올 때 나는 소리 속으로 몸을 숨겼다. 아이와 나는 때때로 동으로 갔다.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안에 앉아 비오는 소리를 상상했다. 상상은 무채색에서도 작동하는 마지막 기능이었다. 상상을 오래 하면 색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다. 색은 기도였다. 기도는 대상이 없어도 되었다. 대상이 없을 때 오히려 정확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멜라닌이 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이도 조용히 말했다. 네, 인간의 감정이었죠. 감정은 신이 아니야. 네, 하지만 신을 닮았죠. 통과하니까. 돔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도로 위에 무릉덩이를 보았다. 무릉덩이는 하늘을 폭사한다. 회색의 하늘이 회색의 물 위에 떴다. 그 장면엔 어느 색도 어느 법도 개입할 수 없었다. 그 무관심이 나를 살게 했다. 나는 손등을 들어 햇빛을 가렸다. 빛은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무엇이었다. 이 세계에서 정의되지 않음은 위험의 다른 이름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쩌면 신도 무채색일지 모른다. 아니, 무채색조차 아닐지 모른다. 무채색은 모든 색을 품은 상태이고 신이 있다면 어쩌면 품음 자체일 것이다. 색을 배분하는 손이 아니라 통과를 허락하는 빈자리.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불러보았다. 아리. 회색의 공기에서 이름은 잠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떠오름과 가라앉음 사이의 짧은 시간, 나는 내 안에 작은 투명함을 보았다. 그 투명은 아무 색도 아니었고 모든 색을 지나가게 했다.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그 순간이 쌓이면 삶이 되었다. 성소는 아직 존재했고 사제단도 살아남았다. 제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말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말은 무게를 잃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무거움은 늘 권력의 맛이었다. 주교가 가끔 시장에 와서 빵을 샀다. 그는 빵을 고를 때마다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입술을 적셨다. 물을 딱 한 모금. 그 짧은 동작이 내겐 은빛 소리로 들렸다. 그는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회색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의 회색은 막는 회색이었고 지금의 회색은 조금 통과시키는 회색이었다. 아이와 나는 여전히 맛을 찾아다녔다. 회색의 맛. 우리는 더 이상 그 맛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은 때로 증오를 부른다. 대신 나눠 먹었다. 나눠 먹는 동안엔 증거도 심판도 구원도 잠시 잊혔다. 잊힘은 구원의 미니어처였다. 언젠가 우리는 이 도시를 떠날지도 모른다. 떠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도시가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과시켜 줄지도 모른다.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회색의 빵을 자르고 회색의 물을 건네고 가끔 눈을 감겠다. 눈을 감은 자리에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대상이 없는 기도, 색이 없는 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는 무채색의 기도.